안녕하십니까.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루이비통, 크리스찬 디올, 구찌, 입생로랑, 마크 제이콥스. 여성분들이 갑자기 급 관심을 보이시네요. 앞서 말씀드린 그 이름들이 오늘 주제의 힌트입니다. 명품과 관련된 주제냐고요? 아닙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너무 마른 모델의 퇴출입니다. 네, 이 자리 박형현 기자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. 최근에 그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이 너무 마른 모델들을 이제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모델들이 너무 말랐으니까 여성들에게 필요 이상의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만드는 뭐 그런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 어느 브랜드 그룹이 어느 정도의 룰을 지금 만든 거예요? 네, 지금 루이비통과 구찌 등 이 두 패션 그 브랜드에서 너무 마른 모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마른 모델들을 퇴출시키겠다는 헌장을 함께 마련했습니다. 이 헌장을 보면요, 프랑스 기준으로 사이즈 32 이하의 모델들의 기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한 겁니다. 프랑스 기준으로 사이즈 32요? 네.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미국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, 미국 사이즈는 0입니다. 제로? 아, 네. 그런 것도 있어요? 네. 전 진짜 몰라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프랑스 기준으로는 사이즈 34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. 또 미국 사이즈로는 사이즈 2 이상이 돼야만 모델들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6개월 이내 진단서를 통해서 건강을 입증한 그런 모델들만 활동을 하게 했고요. 뿐만이 아니라 16살 이하 모델들의 경우에는 성인복 패션 무대에는 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침들을 따르게 될 브랜드로는 루이비통과 구찌를 비롯해서 뭐 디올, 생로랑, 마크 제이콥스, 스텔라 맥카트니 그리고 겐조 등이 있습니다. 네. 미국 사이즈 2 이상 돼야 한다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미국 사이즈 2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형기 기자는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. 박형현 기자가 미국 사이즈 2 이상 되십니까? 네, 사실 저는 이 이하를 입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더 조금 더 살집이 있어야 살이 된다. 있어야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모델을 보면 오히려 박형현 기자보다 더 마른 모델들이 대세인데 네, 맞습니다. 오히려 박 기자를 기준으로 조금 더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모델을 한다. 그렇습니다. 그럼 상당히 큰 변화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. 네. 자, 그런데 뭐 건강 진단서까지 내라고 하고 과연 잘 지켜질까요? 네, 지금 이 루이비통과 구찌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헌장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연례 점검 회의까지 열 계획이고요. 또 캐링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들의 방침이 다른 패션 산업계까지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니까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모델들의 근로 조건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선 만큼 이런 것들이 이 두 브랜드 그룹에서만큼은 잘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헌장에는 또 모델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심리 상담가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.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네요. 네. 모델들도 보호하고 또 그 너무 마른 모델들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 여성들도 보호하고 다 네. 이제 보호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모델들이 너무 말랐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잡지 같은 걸 보고 모델들이 입은 옷이 보면 너무 멋있어요, 정말. 네. 그 옷을 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지 뭐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전부터 이거 너무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몸매가 모델이기 때문에 좀 문제 있다. 또 그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지난 2007년에 이자벨 카로라는 한 모델이 거식증에 걸린 채 모델 활동을 하면서 거식증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 사진을 촬영했습니다. 이 사진을 촬영하고 안타깝게도 카로라는 모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뭐 이 카로라는 여성만 모델의 활동을 하면서 거식증에 걸린 게 아니었고요. 이 캠페인을 통해서
이런 모델들의 실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. 네. 네, 사실 뭐 모델들 하면은 정말 말랐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말랐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런 패션 업계에서 점점 더 마른 그런 모델들을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식증에 걸린 모델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요. 좀 이런 걸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.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네. 사실 뭐 많은 모델들이 아주 그냥 뭐 멋있는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은 보기에는 멋있는데 네. 언제부터인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몸매를 가진 사람들. 네. 그래서 저 옷을 내가 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들.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. 네. 좋은 그런 룰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이제 이미 시행했거나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그러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뭐 이탈리아, 스페인,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른 모델 퇴출 법규를 도입을 했고요. 프랑스 같은 경우, 이 패션의 나라 프랑스는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근데 프랑스 법은 단순히 이런 마른 모델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. 이런 법규를 어길 경우에는 뭐 모델 에이전시나 브랜드 또 디자이너 의상실에 벌금을 물리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네. 그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 패션계를 뭐 리드하는 그런 나라들이 한다니까 더욱 이제 바람직해 보이는데요. 네. 사실 뭐 반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많은 모델들이 TV에 나오고 매거진에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들이나 또는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자칫 잘못된 미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이 많았잖아요. 많았죠. 사실 뭐 미의 기준 하면 마른 몸매,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 정상 체형을 갖고 있었음에도 내가 조금만 살찌면 통통해졌나 뚱뚱해졌나 라면서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 뭐 많습니다. 필요 없는. 네.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랐다고 해서 건강한 게 절대 아니죠. 네. 그리고 아름다움의 기준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.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. 네. 미국의 67%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 여성 옷 사이즈를 보면 0부터 16까지. 그래서 0, 2, 4 뭐 이렇게 짝수로 사이즈가 나가게 되는데요. 이 14 사이즈, 네. 흔히 말하는 플러스 사이즈를 입는 여성들이 미국에서는 67%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네. 어떻게 보면 그게 대세네요. 네. 뭐 그게 좋다는 뜻과는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 미디어나 아니면 패션 업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는 오직 2%만이 14 사이즈 이상을 입는 것처럼 왜곡돼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것을 좀 직시하고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67% 프로젝트인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막연하게 내가 뭐 좀 쪄 보인다. 자기 혼자 거울 보고. 그게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모델들만 자꾸 보고 그런 매거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너무 쪄 보이고. 그래서 필요 없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도 특히 여성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자, 뭐 내가 쪘다 안 쪘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.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저울 같은 게 있죠. 뭐 체지방 지수, 뭐 수분 함량, 뭐 이런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저울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네네. 요즘에 스마트 체중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무게에 더해서 뭐 체지방률, 체수분율, 그리고 근육량, 골량까지 모두 이렇게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. 뭐 시중에서 한 $30 정도 선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스마트 체중계 역시 뭐 정확하게 체지방률을 모두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그래서 너무 믿지는 말라라는 뉴스도 최근에 네.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뭐 스마트 체중계를 가끔씩 재시면서 수치를 참고하시되 정말 뭐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조건과 또 자신이 만족하고 또 건강하다고 느끼는 그런 신체 상태를 알아내서 그걸 유지하도록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거 하나 사서 집에서 이렇게 체지방 지수 같은 거 매일 체크해봐도 좋겠네요. 네. 뚱뚱하냐 말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거. 박경경 기자는 조금 쪄도 되는데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저는 조금 말라도 되는데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 비너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삼각형 육체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선호했었습니다. 이후 중세 시대에는 어린아이 같은 가냘픈 육체가 또 선호되었고요.
또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시 부활했습니다.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매우 다양해지고 또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. 지난해에 타계한 이탈리아의 철학자 겸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가 그의 책에 기술한 내용입니다. 저는 이 가운데서 20세기 이후는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. 키가 크다 안 크다, 뚱뚱하다 말랐다 라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개성이 있느냐, 또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느냐,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. 이 너무 많은 모델은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시대에 나만의 무조건 살 빼기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찾는 데 주력함이 어떤가 싶습니다. 그게 외모가 됐든 내적인 매력이 됐든 말입니다. 오늘 박경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